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의 조화. 힐의 질문. 자제력은 생각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카네기의 대답. 자제력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완전히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자제력은 균형 있는 감정과 이성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성과 감정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정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커다란 성공은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늘 머리로만 따지려는 냉정한 사람들도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삶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힐의 질문. 그래도 감정을 따르는 사람보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다지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추진력은 감정에서 생기기 때문이죠. 제 말은 감정을 통제하고 훈련하자는 뜻이지 아예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제거하기란 매우 힘들지요. 감정을 댐처럼 가두어 두었다 방출할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제력은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분출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은 사랑과 섹스입니다. 두 가지 모두 창조주가 종족 유지와 인간의 화합을 위해 부여한 자질입니다. 선물로 주신 감정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진 위대한 힘이니까요. 희망과 믿음이 없는 세상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열정, 신의, 욕구도 없이 오직 이성적인 능력만 남아있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희망, 믿음, 열정, 충성, 욕망은 사랑과 섹스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과 섹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랑과 섹스의 감정을 없애버린다면 거세당한 동물처럼 온순해지겠죠. 하지만 이성적인 능력만 갖춘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힐의 질문. 선천적인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자제력이라는 말씀이시죠? 카네기의 대답. 바로 그겁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사랑과 섹스를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로 변화시키는 자제력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 작가, 의사, 건축가, 발명가, 과학자, 기업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랑과 섹스의 감정을 다스린 결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섹스를 바꾸려는 노력은 성공을 향한 열망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힐의 질문. 본능적으로 사랑과 섹스에 지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치욕 아닌가요? 카네기의 대답. 신이 부여하신 자연스러운 선물을 남용할 때는 그렇겠지요. 사랑과 섹스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것이 지닌 잠재력을 무시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한 남성의 배후에는 여성이 있다. 힐의 질문. 자제력으로 성충동을 다스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카네기의 대답. 네. 덧붙여 성충동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자신을 쉽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충동은 의식하건 못하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섹스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감정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사랑을 겪은 후 위대한 작품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썼습니다. 첫사랑의 상처를 좌절 내신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노예 차별에 반대하는 것으로 승화시켜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첫 번째 아내 조세핀과의 마스터 마인드 연합으로 천재적인 군사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조세핀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공 철학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성공한 남성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남녀 사이의 감정적 결합은 성공의 필수 조건인 동시에 패배와 낙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성과의 조화를 통해 남자는 가장 위대한 정신력을 갖는 거죠. 섹스는 육체적 욕구의 표현이 아닌 인간의 창조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속한 의미로 잘못 쓰이면
지적인 존재로서의 품위가 떨어지기도 하지요. 힐의 질문. 그러니까 섹스는 인간의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카네기의 대답. 간통처럼 사랑의 감정이 없는 섹스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과 섹스가 함께할 때 창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힐의 질문. 사랑이 없는 섹스는 재앙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카네기의 대답.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대한 추진력을 명확한 목표로 바꾸는 겁니다. 비록 사랑의 영향력은 받지 않았지만 매우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섹스의 감정에 특별한 표현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댐으로 막아놓은 강물 같아서 일단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사랑과 섹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심리장애로 간주하며 해결 방안으로 자제력을 꼽습니다. 힐의 질문. 자제력이 일상생활, 특히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성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사랑과 섹스가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이나 예술에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사랑과 섹스라는 주제에 비극적 요소와 희극적 요소가 두루두루 섞여 있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버린다면 그저 그런 상투적인 작품에 불과합니다. 탁월한 웅변가는 사랑과 섹스를 열정으로 승화시켜 자기만의 개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입니다. 주제와 언어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연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가슴을 울리는 연설은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무시됐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독자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작가는 없을 겁니다. 노련한 사람은 보통 말할 때도 감정을 표현할 때와 절제할 때를 구별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처럼 숨길 때도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노련한 사람은 말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숨겨진 감정의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자들은 직감으로 남자들의 애정 표현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온 남자의 말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보다도 말에서 풍기는 어떤 분위기를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이나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서는 단 한 줄, 단 한마디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말에서 느껴진다는 말씀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물론입니다. 두려움,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다스려 건설적인 추진력으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 속에 숨겨진 위험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자제력뿐입니다. 때로 두려움과 분노에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동은 자제력으로 통제될 때 건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행동에 앞서 이성적인 판단을 거쳐야만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무슨 일이든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제력은 이성적 판단, 즉 두뇌와 감정의 적절한 균형에 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웨스터 사전처럼 인간은 이성적 능력과 감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즉 자제력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적절히 이용하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